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맹자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 맹자 제 1강입니다. 제가 이 맹자를 이 강의를 하게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맹자라는 이 책을 저는 꼭 강의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한자를 지금 좀 우리 등한시하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 바로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나 또 그런 세대만 해도 맹자는 우리나라의 필독도서였습니다. 이 맹자라는 책 자체가. 지금은 우리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이 맹자를 제가 강의를 좀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종의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맹자의 나라라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맹자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특히 우리 국어, 우리말에는 이 맹자를 읽어가면서, 우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는 맹자에서 나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면 사대문이라든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여민관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맹자에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를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한자를 잘 익숙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 특히 좀 알아도 조금만 기본만 아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글자도 조금 글자도 설명 좀 하고, 또 이 한문법 이걸 갖다가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내가 모르는 데서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자꾸 듣다 보면은 한자가 익숙해집니다. 원래 한자는 우리말이거든요. 우리 동이족의 글자입니다, 이게.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맹자는 수요일 날 오후에 보통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하고, 제가 또 강의하는 게 초보 한자를 읽는 도덕경이라는 책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보통 이렇게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거 참조하시고, 자, 맹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라는 사람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맹자라는 사람은 언제 산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공자는 BC 한 500년경, 제가 날짜 있는 거는, 해나 있는 거는 좀 워크입니다. 고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자가 BC 500년 전으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춘추말 사람입니다. 그럼 맹자는 언제 사람이냐? 보통 우리 인민사전 같은 거 보면은 BC 372년에서 289년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치 않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공자보다 한 150년 정도 뒤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전국시대 초 사람입니다. 그런 좀 하고, 이 맹자 이름은, 그런데 맹자는 이렇게 산 사람인데, 이름은 가입니다, 가. 가면 이 수레가거든요, 수레. 갑니다. 맹가죠, 이렇게. 맹가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지금 이 맹자는, 자는 높임말이거든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맹가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맹자라는 말 자체가 이렇습니다. 근데 왜 수레가 들어갔을까? 대충 일설에 의하면은, 맹자 어머니가
그 이름이 그 장씨입니다. 그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장씨입니다. 이 장자 이렇게 쓰는 장자입니다. 장. 이 맹자 어머니가 장씨인데 이 맹자 어머니가 이 맹자가 어디 사람이냐면 추나라 사람입니다. 이 지도상에 보면은 노나라 바로 옆에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이 추나라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 원래 이름은 주나라죠. 원래 이름은 이 주나라였는데 이 추나라로 바뀌었다 그래요. 맹자 시대. 여기 이 추나라인데 추나라에 가면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산이라는데 역산이라는데 이 산에 아마 이 맹자 어머니가 이렇게 뭐 제사 같은 거 지내러 가다가 오는 길에 수레를 타고 오다가 수레에서 이 맹자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가라 그럽니다. 옛날 이름은 다 그렇게 지어 있는 것 같아요. 공자도 공부죠. 이만아 태어났다고 해서 공부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 맹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맹자가 이 산 시대를 우리가 조금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이 전국 시대라는 이게 좁아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약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면 요렇게 중국이죠. 여기 우리나라고 요 튀어나온 여기 산동반도고 이렇게 볼 때 요 위에 나라 이름이 연나라랍니다. 한자 쓰겠습니다. 이 연나라. 그 다음에 요쪽에 산동반도 요걸 찾아가는 게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여기가 진나라고. 그 다음에 요 안에가 진은 요 진자는 진시황한테 이 진자입니다. 이 진자 이 진이고 요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는 진자입니다. 요것도 발음은 똑같습니다. 이 진으로 있는데 요건 요런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요 진자가 하고 물론 요 밑에 장강 근방에는 초나라가 있죠. 초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진나라가 나라가 세 개를 쪼개집니다. 이 나라 세 개 쪼개지면서 전국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진나라가 어떻게 쪼개지냐 하면 위나라 있고 이 위나라와 한나라와 이 우리나라 한자하고 같죠. 한나라하고 조나라 이렇게 나라가 세 개를 쪼개집니다. 여기까지 중문에 요 진나라가 중 가운데에 있는 나라인데 요 위에가 조나라고 요 옆에가 요 위나라가 가운데 차지하고 요 밑에가 이 한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양해왕이라고 되어 있죠. 요 양해왕은 위나라 왕입니다. 이 위나라가 나중에 수도를 대량으로 옮기거든요. 안읍이라는 곳에서 이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깁니다. 대량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이 양을 국호를 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해왕이 납니다. 원래는 위해왕이죠. 그런 점을 조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맹자라는 책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지금 대충 학자들 연구를 한 걸 보면은 우리 고려말 정몽주죠. 정몽주가 중국에서 이 맹자라는 책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와서 정도전이 이걸 심독을 했대 하죠. 정도전이 심독해서 아마 그러니까 이 맹자라는 책은 조선, 우리 이시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의 경북이 있는 것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이 맹자라는 이 책 자체가 필독도서입니다.
누구나 읽어야 됩니다. 그 선비라면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아주 필독도 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맹자의 나라라 합니다. 근데 저기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다 동아시아의 한 문화권이잖아요. 이 한자 문화권인데, 그럼 거기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맹자가 필독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맹자는 약간 이단서입니다. 그 금서 비슷해요, 이게. 근데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조선이나 지금 조선의 개국 이래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맹자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 맹자 책을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첫 시작하면서 많은 걸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조금 하다가 시간 남은 틈틈이 좀 더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7장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구로 되어 있습니다. 7장구라는 것은 처음에 양해왕 편 있죠. 양해왕 장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손추 장구를 합니다. 이 이 추를 있습니다. 공손추 장구가 있고, 그 다음에 등공 장구가 있습니다. 등공 장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해왕 장구, 그 다음에 공손추 장구, 그 다음에 등공 장구, 요 세 장구를 우리가 상맹이랍니다. 이 상맹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맹은 이루, 그 다음에 만장, 고자, 진심, 이됩니다. 요 하나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7장구로 되어 있죠, 그죠? 7장구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장구마다 상하가 있습니다. 그게 양해왕 상, 양해왕 하, 그 다음에 공손추 상, 하, 이렇게 이루도 마찬가지인데, 이루도 상하, 그 다음에 만장도 상하, 다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조기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라 때 조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기가 조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물론 지금 현재 7장구 외에도 요거는 네 편이랍니다. 이거 안쪽 글자 써가지고 네 편이라 하고, 원래 외편도 4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총 11장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조기라는 이 사람이 외편 4개는 위장이라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7장구만을 맹자라고 합니다. 맹자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맹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이 맹자서를, 저는 주희 선생님 있죠, 주희.
주희 선생이 주자라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데 이름이 주희입니다. 주자인데 송나라 사람인데 사서집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조에서는 이 주희 선생이 주희 선생이 아주 그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우리가 유학자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주희 선생이 쓴 우리가 주석이 집주라고 합니다. 집주.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 집주하면 주희 선생이 주석을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집주합니다. 집주. 맹자가 이렇게 주희가 쓴 해석일집이 집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집주를 중심으로 제가 이거 해석할 때 되도록이면 집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요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거 주희 선생을 벗어나는 주자의 사유를 벗어나는 사유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사문난적이라고 합니다. 이단 중에도 아주 참혹한 이단입니다. 사문난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문난적이라고 여기 지키면 잠깐 죽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주희 선생하고 다르게 해석하면은 목이 날아갈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우리 주자 선생입니다. 성리학이 나죠. 그 사람 학문을 주자 선생님 학문을.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뭐 주자 선생님이 해난 집주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해석을 근본으로 해서 적원을 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뭐 요즘 또 시대는 또 시대니까 또 저 생각도 조금 가미해서 같이 섞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해왕 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1장입니다. 양해왕, 그러니까 요 장은 양해왕 장구 상편 1장입니다. 지금 요 문장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양해왕 아까 설명했죠. 양해왕이 가면 이때 왜 이렇게 맹자를 불러서 이렇게 만났느냐? 이거는 양해왕이 참 그때 어려울 때입니다. 위나라가 가운데 있었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이 옆에는 진나라거든요. 이 진나라, 이 진시황한테 진짜입니다. 이 진짜입니다. 이 진나라 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나라 땅이 좀 뺏겼겠죠. 그 옆에 또 제나라가 있습니다. 이 제나라, 이거 큰 나라거든요. 이게 또 치 들어옵니다. 이 많은 전투를 합니다. 여기 요때 들어오는 우리가 잘 아는 손빈이라는 장수가 오죠. 그래서 이것도 땅이 뺏기고 그럽니다. 참 어렵죠. 그렇게 지금 이 해왕이 어려울 당시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지금 지금 대화록이 쓰여질 때 대화할 때 쓰여질 때가 대화가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는 이 시점을 맹자 나이로는 한 50대 초반, 양해왕 나이는 80 넘어선 나이입니다. 이 양해왕이 맹자를 만나면 그 다음에 이 양해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노인이죠. 그걸 좀 참조해서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시대니까 참 이 전쟁을 치르는 그때 뭐 우리가 합종 연행이라 하잖아요. 합종책 하면은 우리 소진이라는 사람, 연행책 하면은 우리 장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러 근무 술수를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장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맹자 견우를 씁니다. 이때는 물론 현우를 읽어도 됩니다. 맹자
현양해왕 해도 괜찮은데 이걸 견으로 왜 견으로 했냐면 이 양해왕 이 지금 맹자라는 책 자체가 맹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양해왕이 더 높고 이 신분도 높고 나이도 많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양해왕이 안연을 했다 이렇게 현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부분 다 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를 높이죠. 맹자가 견 양해왕 양해왕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왕왈 이때 왕 누굽니까? 양해왕이죠. 왕왈 왕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수 불원천리래 이 말입니다. 이 수는 늙은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는 어르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누구냐면 맹자거든요. 이 사람이 더 나이 많은데 양해왕이 더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맹자를 높여서 이렇게 어르신께서 불은 천리를 뭐다 하지 않고 이거는 멀원자입니다. 이렇게 천리를 뭐다 하지 않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거. 우리보다 좀 앞에 세대 사람들은 이런 말 아유 뭐 멀리서 오는 분들한테 아유 뭐 천리를 뭐 백리를 뭐다 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맹자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이것들은 동사입니다. 이 멀다고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말입니다. 이 부사는 멀리 이런 뜻이지만 동사는 이 동사로 쓰여 있거든요. 지금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서 말입니다. 이거는 이는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만유부사 그리고 와서 왔으니 말이죠. 그게 양해왕이 말하길 어르신께서 맹자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왔으니 말입니다. 이때 역장유의 이 오구호 말입니다. 여기에서 역은 또한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양해왕을 찾아온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그 중에 또 누구야 맹자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장은 우리 장차 이런 뜻입니다. 미래형 조동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차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장차 이런 말 쓰죠. 미래형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유이 말은 앞에 여기 소자를 한 개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요 이자가 이 전치사인데 무슨 까닭 원인 이런 걸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글자를 써있자랍니다. 뭐로 써 이렇게 써. 그래서 발음은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요 앞에 이렇게 소자에 잘 엠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소자를 넣으면은 뭐 하는 까닭에 이렇게 했을 때고 뭐 하는 바 우리말로 많이 쓰는 말 중에 우리 국어로 많이 쓰는 말 중에는 뭐 하는 것 이런 말 있죠. 불완전 명사로 무슨 것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또 소자 하게 넣어주면 해석이 쉽습니다. 여기 안에 내 나라를 오는 나오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롭게 이는 이로리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롭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부자로 말입니다. 부자로 여기 소가 빠져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만든 방법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있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호인데 의문 우리말로 뭐뭐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의문사 종결음입니다. 여기 이 호는 그런 뜻이니까 내 나라를 이롭게 할 바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게 요거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맹자 대왈 맹자가 대꾸하여 말하였다 이 말입니다. 말하길 하필 왈리 이 말입니다. 이 하필은 지금도 우리 씁니다. 이거 우리말에 하필 왜 그래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 뜻입니다. 하필. 그럼 하필은 정확한 뜻은
이거는 의문사거든요. 하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꼭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꼭 이런 뜻입니다. 우리 꼭 이렇게 틀림없이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필 이거는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입니다. 뜻도 그대로입니다. 하필 왜 말입니다. 하필 왜 이를 말하십니까? 이익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명자가 대꾸를 합니다. 하필 완이 하필이면 왜 이를 이익이라는 말하십니까? 그 말이죠. 요때 역은 또한 이런 뜻이지만 밑에 역은 뭐 단지 이렇게 해석하면 또 쉽습니다. 물론 역시 해도 또한 이렇게 해도 뭐 해석에는 크게 문제 없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건 단지 역유인의 이의입니다. 요 이의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거는 다 했습니다. 명자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말로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뿐이다 이런 말 쓰죠 우리 지금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명자가 말합니다. 이 명자 말입니다. 단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을 하니까 왜 하필 일을 말합니까? 단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명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자 선생은 인의 사상이라죠. 인을 사는데 명자는 인에다 의를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죠. 의를 지금 하나 더 넣었습니다. 명자는 인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선생은 요 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요거는 심지덕이 됐습니다. 심지덕이 됐고, 그 다음에 애지디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선생은 마음의 덕스러움이고, 이거는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아낀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의 이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심지체가 있습니다. 심지체, 그 다음에 사지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의라는 것은 마음의 이거는 제도인 뜻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뜻이고, 가지고 의당함, 마땅함이라고 이 의를 정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뜻은 대충 오죠. 이는 어질린 자라고 의는 의로울 자. 이거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게 원래 뜻은 우리 주의 선생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단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때 왕은 지금 여기서 왕은 양해왕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은 일반 명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요때 왕은 양해왕을 지칭 왕이고, 요때 왕은 일반적으로 왕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 명사로 왕이 말하기를 요거는 하인데 요거는 여기 원하는죠. 요거는 의문사죠. 무엇으로써 이 말입니다. 요거는 써있지 않았죠. 무엇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의문사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앞에 나가면 요걸 구치사를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구치사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써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래 문제가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인데 여기 의문사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겁니다. 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때는 그냥 무엇으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밖에다 있죠. 무엇으로서 그러니까 내 나라를 이롭다고 말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들이 다 뭘 어떻게 해서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들은 무엇으로서 내 집을 내 집을 이롭게 할까를 말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인들이 말하기를 내 몸을 무엇으로서 이롭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하나 보면 천자 옛날에 제도가 이 천자가 있죠. 천자가 있고 이 옛날 봉건제 제도입니다. 이게 천자가 있으면은 이걸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국이 있습니다. 이 천자국이하고 제후국이 있는데 제후가 있죠. 제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제후 밑에는 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급제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면 왕이들하고 대부가 그렇게 하고 사서인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은 참칭이 납니다. 참칭이 납니다. 요 참은 주제능을 참입니다. 주제능께 칭호를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주제능께 칭호한다, 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불을 치지 않으니까 부린다 이 말이니까 이 제후가 그럼 이 왕은 이걸 천자가 왕이고 그 다음에 제후는 공이고 그 대부는 대부고 이래 되는데 이 제후가 이 왕이라고 스스로 참칭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능께 자기를 올리는 그게 고층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겁니다. 막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자가 그 사서인은 내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루을까를 말하고 하면은 상하가 아래위가 교왕 이걸 정입니다. 우리가 7정자인데 정벌한테 정자죠. 요때는 하마라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교는 서로 상하가 서로 이를 탐하게 되면 말이죠. 이 말이없사 이만을 탐하게 되면은 국가는 위태롭게 된다. 이 위는 위로만 위자죠. 위태로운 위자.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말입니다. 요 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말로 다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지국은 말입니다. 여기서 만성지국 할 때 이 성은 이 성은 이 탈성자죠. 우리 성객할 때 이 성인데 요때 쓰는 이 성은 마차를 내야 마차. 말이 있으면 마차가 있으면 말 네 마리가 마차를 일성이 합니다. 그럼 여기 옛날 이때는 요 중시대 때는 말을 걷는 일성이 말 걷는 사람이 이렇게 전투병이 타겠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탈 것이고 보병들이 또 이렇게 막 쌌습니다. 이 주위를 쌌습니다. 대충 한 일성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애워싸게 되거든요. 방금 만성이면 100만 명이죠. 그죠? 숫자로 보면. 만성지국은 어느 걸 이야기하냐면은 천자국을 이야기합니다. 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천자는 이게 군대의 규모가 100만 명, 군사가 100만 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성지국에서 이 말입니다. 이때는 요거 진짜 부사으로 보면 됩니다.
만성지국이 주어가 아니고 만성지국에서 이 말입니다. 만성지국에서 시 기군자는 말입니다. 시는 죽일 시자입니다. 이 시는 시하다. 이 밑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위에 사람을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말입니다. 만성지국에서 그 만성천자를 죽이는 사람은 말입니다. 필이, 이것도 동사입니다. 이게 부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필이, 이건 필은 뭐냐 하면은 틀림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필이 천성지가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만성지국에서 그 임금을, 만성지국 임금을 죽이는 자는 틀림없이 천성지가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성지국 말입니다. 천성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천자나라가 아니고 제국이죠. 천성지국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필히 백성지가다. 이 백성은 가면 이 대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요 순서를 볼 때는 대부지가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치천 요 은은 약간 이해할 것이 발음은 은인데 요거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 요건 대명사거든요. 이때 대명사를 씁니다. 그것에서 요거는 은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투 프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두 마디를 한 마디로 바꿔는 겁니다. 대체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요거 종결 의미로도 쓰이고 여기 음미사라고 쓰입니다. 하지만 이 말 끝에 올 때는 대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 보니까 요 많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는 많이 주어가 아니고 이건 부사입니다. 부사절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만에서 이렇게 많이 천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으로부터 천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많이 천을 취한다는 건 아니고 이 주가 아니고 여기 있게 됩니다. 요걸 좀 봤거든요. 지를 지금 많이 이 지를 봤습니다. 이 지가 많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을 좀 빼놨는데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부사로 봅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서부터 이 말이죠. 만에서부터 천을 취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에서 백을 취하고 그렇게 하면은 불이 불다의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조금 자 해석해 볼게요.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도 그것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시 왜 부정하면은 긍정이 되죠. 그러니까 다 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없지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 제후국이나 천자국이 제후국이라든지 대우들이 충분한데도 자꾸 탐한다는 거죠. 이 정시대 때는 자꾸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 말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는 구는 여기서는 만약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기 진실로 이런 뜻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진실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만약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의를 필요하고, 의로움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일을 앞세우게 한다면 말입니다. 한다면, 이걸로 만약이라는 뜻이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건 불탈불염입니다. 이거는, 이거 뭐야, 이 뭐라 하나, 이거 실증날 염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뺏지 않고는
만족치 않은 것입니다. 이때는 만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글자는 염자죠. 염, 실할 자니까 이거. 염은 실할 자거든요. 먹어서 이제 싫다는 뜻이죠. 글자 밑에 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부를 염자인데, 여기서는 만족하다 이런 뜻으로. 뺏지 않고는, 이 탈은 애를 타자입니다. 뺏지 않고는 만족치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만에서 천을 얻고 천에서 백을 얻으면 충분한데, 그렇게 더 점점 더 의를 뒤로 하고 나서 그 일을 자꾸 앞세우게 되면 이 아래 사람들이 뺏지 않고는 더 만족하지 않는다. 미유인의 기춘자야 이 말이죠. 요 미라는 요것도 부정사입니다. 이때는 미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인데 나중에 내가 해석해 볼게요. 이 유는 이거 버린다는 뜻입니다. 버린다 이런 뜻이고, 기친 이 말은 그 어머니 부모님 말입니다. 그 부모님 친은 이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쪽입니다. 그 친은 이렇게 자 요걸 해석은 요렇게 봐야 됩니다. 요 자자 이 자자가 이렇게 끝에 나올 때는 이 앞 문장 전체를 하나 잡는 역할을 합니다. 잡아서 사람이든 또 뭐 겉이든 되고 뭐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요 자자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하면서 말이죠. 인하면서 그 부모를 버리는 자가 말이죠. 전체를 갖죠. 그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요 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있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요 야는 이것도 종이 뭐다 이런 뜻입니다. 야.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뒤로 둔다 이런 뜻은 배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임금을 배반하는 자는 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 이것도 여기입니다. 단지, 왕은 단지 인의를 말할 뿐입니다. 요 뿐이다 그랬죠? 앞에 나왔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항상 인의를 말해야지 일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말, 맹자의 독설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맹자는 왕들 앞에서 조금 더 울림 없이 그냥 독설을 내는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왜 일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양형을 이렇게 팍 하면 치죠. 하필 왜 일을 말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쭉 그냥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기회에 들어오게끔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맹자가 양형을 만났다. 왕께서 말하기를 천리를 멀하지 않고 어르신께서 이렇게 왔으니 또한 왜 나라를 이롭게 할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왕이 물었다 이 말입니다. 맹자가 대꾸하여 말하길 하필이면 왜 일을 말하십니까? 왜 이걸 가지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가지고 말하십니까? 이 말이죠. 단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가 아니고 인의가 있을 뿐인데 왜 하필 일을 가지고 말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왕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바가 무엇으로서 이롭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대부가 무엇으로서 내 집을 이롭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또 서인들이 내 몸을 무엇으로서 이롭게 할까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하가 서로 이만 타면서 나라가 들게 됩니다. 맞죠? 만성지국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놈은 필히 천성지가에서 나오고, 천성지국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필히
백승지가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죠. 굉장한 말이죠. 그래서 만에서 천을 취하고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하면 그거는 많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많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만약에 의를 뒤로 하고 이를 앞에 둔다면 말이죠. 뺏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뺏지 않고는 실증내지 않는다. 끝까지 뺏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그 후문을 벌리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고, 또 의로우면서도 그 임금을 배반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단지 인의를 말할 뿐입니다. 인의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필 왜 이를 말하십니까? 이렇게 첫 문장부터 벌써 이 맹자와 양의와 이 살벌한 분위기가 들죠. 다음 문장은 더 겁납니다. 제가 오늘 책강이라서 뭐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 못 했는데 시간 틈틈이 내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